서울에서 미계약분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서울의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안 생길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생겼잖아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모시고 네. 또 이 부동산 시장, 네. 특히나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터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달란트 투자라는 주식 전문 채널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약간 하락론자로. 아. 닥터 둠이라고 김영익 교수님이라고 해서 네네네. 그분도 되게 유명하신데 네. 또 부동산 쪽에서는 또 소장님께서 또 대표적인 또 저는 하락론자 아닙니다. 아니십니까? 하락론자가 아니고 네네. 시장이 이제 하락하니까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상승론자, 하락론자는 시장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걸 주장하시는 분이고 네. 저는 거의 정확하게 지금 시장을 한참 폭등할 때는 네. 미리 이제 폭등을 미리 말해서 또 욕 얻어먹고 항상 약간 이제 좀 먼저 이제 변화하기 전에 네. 먼저 얘기를 해서 이제 욕을 엄청 얻어먹고 이제 나중에 좀 지나면 네. 좀 맞는가 보네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이 오는 거죠. 약간 전정하겠습니다. 약간 네. 선구자. 선구자. 부동산 시장의 선구자로 정정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반적인 이 분위기에서 약간 좀 먼저 한 발 앞서서 나가면은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한참 그 19년도쯤 이제 침체기였을 때 네. 예, 그때 폭등한다고 얘기했다가 거의 미친놈 취급을 받았죠.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완전 무명일 때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댓글에 듣보잡 어떤 이상한 놈 개나 소나 다 나오네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막 주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찍었던 영상을 2년 전에 이제 2년 후에 다시 돌려보니까 그때 한 말이 진짜 신기하게 저도 신기했던 게 그때 한 말이 다 그러셨겠네요, 진짜. 다 구체적으로 현상을 이제 진단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거의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심사임당님 인터뷰할 때 이제 그때 하락에 관한 진단을 하면서 이제 그때도 많이 반응이 안 좋았었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심사임당님이 이제 부를 때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돼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왜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왜 집값이 폭락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지금 보면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내후년에도 그 정도가 돼야지 의미 있는 공급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집값이 오를 것이다. 사실 지금 정권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풀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있는 상황인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폭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수요 공급이거든요. 근데 수요 공급을 너무 어떻게 보면 의심 없이 그냥 옛날에 주장했던 그 수요와 공급 이론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랬었죠. 부동산 공부 처음에는 그걸 공부하는데 뭔가 이제 저는 좀 이 상황이 안 맞는 것들도 있는데 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해와서 수요와 공급이 진짜 뭔가 이걸 이제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이제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요를 고정시켜놔요. 그냥 수요가 있다라고 전제를 깔아놓는 거죠. 수요가 항상 이만큼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수요 맞아요. 얘기 안 하고 공급 부족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 수요는 이만큼은 고정으로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고정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거주 수요로 보는 거거든요. 거주 수요. 그러니까 필수품이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수요라는 거는 이제 거주 개념은 꼭 매매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체 상품이 있잖아요. 임대라는.
네, 뭐 전세나 월세. 예, 그래서 이거를 항상 시장 상황별로 유기적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무주택자들이 집 상승할 때는 적극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쪽으로 이제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부담되는 시기가 오면은 이제 이걸 멈추죠. 아니면 이제 상승할 것이 거의 의문시 된다. 아니면 하락할 게 확실하다. 이럴 때는 아예 이제 매수를 멈춰버리고 그냥 거주를 임대로 해결해버려요. 그럼 수요가 유동적이거든요. 수요가. 예, 대체로 가면은 매수와 임대가 있잖아요. 예, 매매와 임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여기를 택하느냐, 여기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진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가 리브 개념이냐, 바이 개념이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다 그냥 바이잖아요, 바이. 그렇죠. 시세 차익을 네네. 노리는 투자. 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좀 화랑이면 매수가 막 붙죠. 그렇죠. 근데 침체로 가면 매수가 확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확 줄죠. 예. 사실 주택도 거의 똑같아요. 화랑일 때는 매수가 확 붙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가 확 붙는 게 집도 한 사람이 두 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 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수요는 3개, 4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정 수요로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를 고정 수요로 놓는단 말이죠. 굉장히 많이 부풀었다가 쪼그라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 개념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주는 임대든 자가든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수를 하면 그냥 이제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해결할 수 있고 아니면 임대로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거주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시장 상황이 상승장이면 바이 쪽으로 많이 몰리고 이게 침체기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바이를 멈추는 거죠. 리브 쪽으로 간다. 그렇죠. 그런 개념을 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그 시장이 변곡점에 이르를 때 이제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는 타이밍이 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락으로 전환하려면 뭐냐면 첫 번째는 매수자들이 일단 안 사야 돼. 그러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시그널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거래량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점이 2000년 말 이제 후반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2001년 초반까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웬만한 살 사람들 많이 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 가진 사람들이 호가를 확 높여버려요. 그런데 이제 불안한 매수자들이 어느 정도 쫓아가서 상승이 이제 폭등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더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설명했던 게 실거래가가 10억이 나왔으면 옛날에는 매도자들이 호가를 한 11억 뭐 이 정도만 올렸는데 이제 상승장 끝 무렵에 가면 13억, 15억 막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와 호가 갭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사고는 싶은데 갭이 너무 크니까. 실거래가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물건이 다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실거래가 근처에 있는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안 사는 거, 못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매수자들이 주춤하게 돼요. 주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거래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안 사니까. 네. 못 사는 거죠. 실제로는.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게 아니고 매도자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건 뭐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 중에는 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은 시기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시기를 넘기면 막 2주택자 되면서 중과 막 세금 엄청 두드러 맞고 그러니 좀 싸게 파는 게 낫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급매물 사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예전에는 좀 높게 내놔도 팔렸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급매물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약간씩 하락하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규제의 누적 효과라는 게 생기죠. 네. 그러니까 그 상승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규제를 막 한 30번에 가깝게 규제를 냈잖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거의 없었죠. 효과가 없었는데 이게 아예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묻혀 있는 거죠. 묻혀 있는 겁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데 시장에서 그걸 그냥 묻어버리고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근데 상승이 이제 흐름이 약해지면 이 그동안에 묻혀있던 약한 효과들이 이때 비로소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들이 조금이라도 틈새로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는 매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까지 이제 그런 걸로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활용 정점을 딱 찍은 게 이제 대출 규제죠. 그렇죠. 예,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매수자들을 완전히 거의 이제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정체기가 펼쳐질 것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말한 거는 매매 시장의 우리나라의 매매 시장의 일반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아파트 매매 시장은 중고 시장이죠. 중고 시장.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새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중고 시장이거든요. 그럼 신규 시장이 있어요. 네. 분양 시장. 이게 이제 나란히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매매 시장은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매매 시장하고, 그러니까 분양 시장하고 일반 매매 시장.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시장은 매매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서는 이제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매수자들은 안 사고 매도자들도 안 팔아요. 이게 이제 정체기 상황이에요. 정체기. 네. 상승을 멈추고 이제 어느 정도 그냥 평평한 상황을 나타내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하락하지도 않아요, 별로. 그리고 상승도 잘 안 하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변화가 없이 시간만 그냥 오래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만 계속해서 흘러간다. 예. 만약에 이제 분양 시장이 분양 시장에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매매 시장만. 그렇죠. 매매 시장만 보면. 그러면은 그냥 글쎄요. 크게 오르진 않아도 전반적으로 쭉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누가 더 강하냐? 집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서로 버티는 거죠. 힘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누군가 매수자가 져서 하나를 탁 사버리고 신고가 터지고 하면은 나머지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제는 떨어질 거야 했는데 또 신고가 찍으면서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했던 매수자들이 이제는 떨어질 거야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또 신고가가 빵빵 터져요. 한두 개씩. 그러면은 다 같이 가서 그냥 빨리 사야 되는 거죠. 또 올라가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 시간이 그냥 이 상태로 오래 가면 매도자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승하는데 분양 시장에서 변화가 와요. 정체기가 오면. 뭐냐면 분양 시장에서 이제 안 팔리는 물건이 생기기 시작해요. 신기한 게 제가 이 얘기를 아마 작년 이제 한 9월, 10월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는 서울 수도권에 안 팔리는 물건이 아예 없을 때입니다. 분양 시장에서. 근데 제가 이제 예언처럼 얘기를 했죠. 분명히 경기도 외곽에서 이제 안 팔리는 물건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미분양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경기도 핵심 지역도 그런 게 생길 거고, 결국에는 서울에도 안 팔리는 물건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제 작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올해 초 되면서 이제 경기도 외곽 쪽에서 그런 물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 팔리는 물건.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이슈를 이뤘던 게 송도에서. 네. 송도에서 이제 미분양 났다. 그때 분위기가 인천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분위기가,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은 거의 막 꺼져 있는 상황에서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갑자기 송도에서 미분양이 탁 나온 거예요. 미계약이.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많이 송도가 미계약분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서울에서 미계약분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예. 서울이 이제 저쪽 어디죠? 자이 이 아파트인데. 강북 쪽. 예, 강북 쪽에서. 그러니까 뭐 거기는 또 비싸서 그렇다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비싼 게 아니었거든요. 항상.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팔리는 물건이 생기는 거는 뭐냐면 가장 사람들이 비싸다라고 느끼니까 안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처음에는 작년만 해도 이런 물건이 안 생긴다. 서울에 생길까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어요. 서울은 안 생깁니다. 확신을 갖고. 그렇죠. 안 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서울의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안 생길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 이게 처음에 매기약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음 현장이 이어져요.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시장에서 안 팔리는 물건이 점점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 시장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 분양 시장이 일반 시장에 영향을 줘서 일반 시장이 매수자가 버티는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매수자는 이쪽 일반 매매 시장도 갈 수 있고 분양 시장도 갈 수 있어요. 수요자는. 근데 공급자는 약간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의 공급자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팔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좀 상승장이면 걷어들이고 안 팔려고 하고 호가를 올리고 이런 걸 제가 이제 적극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적극성이라고 하는데 적극성이 굉장히 약해지죠. 근데 분양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건설회사거든요. 네. 건설회사는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해서 팔던 물건을 걷어들이고 야, 나 분양가 올릴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죠. 정해진 가격에 그냥 무조건 파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공급자가 다른 거예요. 공급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을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다른 전문가 중에 분양 시장을 얘기하는 분은 저는 한 분도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시장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시장만 얘기하면 그게 맞아요. 상승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분양 시장하고 연계가 됐다는 거를 명심해야 돼요. 분양 시장에서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 대구예요. 거기 미분양 엄청 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가 처음에 이제 그 미분양이 달서구 쪽에서 생겼거든요. 네. 달서구에서 생겼을 때 제가 이제 대구는 앞으로 이제 하락 시장이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미분양이 엄청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댓글에 뭐가 달렸냐면 대구의 수성구는 절대 아니다. 왜? 강남 같은 데니까. 근데 결국에는 수성구에도 미분양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대구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니까 이 미분양이 미치는 역할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뭐냐면 매수자 입장에서 안 팔리는 물건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팔리는 물건. 팔려고 하는데 분양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팔아야 되고 지금까지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물건이었어요. 그렇죠. 선호하는 물건. 근데 아니 이렇게 선호하는 물건이 안 팔리고 있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지? 본인은 잘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장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거죠. 안 팔리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일반 시장도 보니까 약간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급할 게 이제 하나도 없어요. 급할 게 없습니다. 기다려볼까?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아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안 사는 게 아니고 관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만 가는 거죠. 시간 가는 동안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급해지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점점 안 사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분양 시장의 미분양, 안 팔리는 물건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일반 시장의 매매 물건도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호가를 낮춰야 되죠. 네. 호가를 낮추면 얘네들이 더 안 팔리고
처음부터 이제 안 팔렸던 물건 중에 마이너스 P가 생겨요. 그럼 얘가 가격이 다운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얘가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이게 이제 일종의 반대 방향 하락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면 이 아파트 시장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약간 작년부터 좀 거래량이 줄어든다든지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다 보면은 뭐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오르는 네, 그런 아파트 가격이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데 분양 시장에서 네. 지금 의미 있는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예,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